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대치 상상미학 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2024년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과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구선영입니다. 국어는 화적 100분위 95에 2등급, 영어 2등급, 사탐은 둘 다 만점으로 한국지리 100분위 96에 1등급, 세계지리 100분위 99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대 영상디자인과, 과기대 산업디자인과에 지원하여 총 2군데 대학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도 지원하였으나 국민대 합격 후라 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3 때부터 재수 때까지 항상 혼자서 독학을 해왔습니다. 재수 때도 단과학원조차 다니지 않고 인강을 수강하여 동네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다녔던 독서실은 100% 자율형으로 회원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창피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많이 빠지고 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맨 처음부터 국민대를 노리고 시작한 입시였는데 고3이나 재수 때 성적에서 많이 부족해서 국민대는커녕 전혀 원치 않던 대학들에 지원했습니다. 가고 싶던 대학이 아니라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건지 모두 불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에서는 반드시 성적을 만들어서 꼭 국민대를 쓰자는 마음으로 삼수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미술학원 원장님께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삼수를 하면서까지 독학으로 할 거면 미술학원도 관두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재중학원에 다닐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상상미학에 등록하기 이전에 이곳저곳 많이 상담을 다녔었는데요. 대체 상상미학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국어가 4, 5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성적표들을 보면서 나도 저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여기라면 날 저렇게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받은 학원들 중 시설이 제일 깔끔하고 강사진 분들 라인업이 최상위권이라는 이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공부해서 몇 년을 날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과제와 공부 방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자습 시간에도 예전에 독학재수를 할 때와는 달리 인강이나 다른 교재를 더 공부하기보다는 학원에서 주는 교재와 과제만 충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국어 공부는 하루에 학원에 진행해주는 수업 3시간과 자습 시간 3, 4시간, 총 7시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자습 시간 중 한두 시간 정도는 그날 학원에서 배웠던 수업을 복습하거나 쌤들이 내주신 과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따로 기출독서 3지문, 문학 3지문 정도를 매일 풀었습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시간은 현장처럼 한 지문당 10분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 조절했고 그 이후에는 한 지문씩 자세히 보며 이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시간 제한 없이 분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죽어도 모르겠는 건 무조건 국어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학원 수업과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니 국어 성적이 확실하게 급상승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혼자서 인강 보며 봤던 고3 수능이나 재수 때 수능은 국어가 계속 4등급이었거든요. 올해 수능 때 아쉽게 100분위 95, 2등급을 받았지만 상상미학에 다닌 지 3개월 만에 6월 평가원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국어 100분위 96에 1등급을 받았고 9월 평가원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100분위 99에 1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어는 학원에서 매일 보는 단어 시험을 성실하게 외워가고 쌤들이 주시는 모의고사나 과제를 꾸준히 다 해갔습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주는 과제만 해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1시간, 2시간씩 영어에 투자하게 되는데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훈련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는 3, 4월까지는 개념을 돌렸었는데 이때까지는 따로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고 학원에서 이승원 선생님께서 수업해주시는 내용을 복습하고 진도에 맞게 수특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5월부터 수능 보기 직전까지는 이승원 선생님께서 주시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개인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 시기에 본 모의고사들은 전부 20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일단 선생님의 해설과 필기를 시험지에 전부 옮겨 적고 틀린 문제들은 또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했습니다. 이때 맞았는데도 원리를 모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푼 문제들도 다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개 정도의 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에서는 다시는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단원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의 단원 정리는 육무 전후로만 했고 이후에는 틀린 문제들을 위주로 어느 부분에서 디테일이 약한지를 계속해서 노트에 정리하고 점검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된 과목은 아무래도 국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약한 개념들만 체크해가며 준비하면 되지만 국어 시험은 이전에 얼마나 잘 보았든 시험장에서 글이 읽히지 않으면 이전처럼 망할 거라는 불안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고민을 상상미학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다양한 해결책 제시와 현장에서의 마음가짐 등을 조언해 주셔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조언들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선생님 존재의 유무,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상상미학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대1 개인 피드백과 질문 당직을 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계셔서 성적 관리를 포함해서 멘탈 관리를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선생님들께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미학의 1년 커리큘럼이 워낙 탄탄하게 짜여져 있어서 제가 따로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이 마음 편히 주어진 공부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 원장님 말씀을 듣고 3수 때나마 상상미학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약했는데요. 수능 한 달 전인 10월부터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불안감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제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과 위로를 해주셔서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공부를 위주로 하여 최대한 머릿속에서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처음에는 수능이란 단어가 주는 압박감에 그 존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만 거친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는데요. 저는 수능이란 성실한 태도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다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한다는 게 말이 쉽지 나중으로 갈수록 분명히 지치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어쩔 수 없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평가원 시험은 물론이고 사설 시험에서 조금만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올해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에 스스로를 내던지지 말고 이 모든 시험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며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여러분들이라면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파이팅! 제가 입시하면서 많은 상담을 받았던 1학기, 2학기 담임 선생님과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모든 국어, 영어, 사탐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체크해주시는 실장님과 부원장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는 대표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상미학이 없었더라면 저 혼자 이런 결과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힘든 시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상상미학이란 힘든 시기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빛이 없으면 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출구를 향하는 길인지 아니면 같은 곳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시를 하는 것도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상상미학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입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등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많이 의지했습니다. 요즘은 문득 삼수가 아니라 재수 때 상상미학을 다녔다면 제 인생의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상미학이란 제 인생의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